왜? 당신 오늘 또 외박이가? 몰라. 아니, 내가 하는 일에 와 그리 관심이 많노? 끊어라마. 와, 이 인간이 보자 하니까 내를 진짜 보자기로 아나. 사업한 뒤로는 허구한 날 외박에다가 다혜랑 내한테도 맨날 소리나 질러대고. 내 진짜 어째야 되노? 다혜 왔나? 엄마, 내일 아빠 학교에 오나? 학교? 내일 가족 운동회 한다고 했잖아. 맞다. 그랬지. 아빠한테 물어볼게. 저번에도 온다고 하고선 안 왔잖아. 다른 애들은 다 가족끼리 온단 말이야. 아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얘기 잘 해볼게. 응? 아유, 다혜 학원 갈 시간이네. 얼른 챙겨서 갔다 온네. 응? 사업을 시작한 후로 남편은 가족에게 소홀했고 외박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16년의 결혼 생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며 버텼고 3년의 긴 소송 끝에 저는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진짜 잘 돼야 될 낀데 그 인간이랑 나눈 재산 우리 다혜를 위해서라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지.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인데? 우리 이제 다 끝난 사이잖아. 할 말이 있어서. 나는 할 말 없다. 나가라. 그러지 말고 미라야. 우리 이혼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법원 판결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이고? 당장 나가라고. 여보야. 그동안 내가 진짜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다혜 애비 없는 자식 만들 기가.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 줘. 내 이제 자기랑 우리 다혜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게. 우리 재결합하자. 제발. 우리 다혜,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나눈 거 그거는 당신 그대로 가지고 그 나머지 부동산 증여한 거랑 생활비는 내가 다 댈게. 그럼 당신도 손해는 아니잖아. 내가 당신 말을 어째 믿는데? 그럼 각서. 내가 각서 쓸게. 뭐 각서? 서류는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이혼 신고도 했던데 혼인 신고만 다시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 다혜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알겠다. 그럼 혼인신고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분할한 재산 안 건드리는 거 확실하나? 당연하지. 그건 전부 다 당신 몫이다. 내가 잘할게.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딸을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했고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은 영 죽을 쓰고 그나마 이 주식이 돈벌이가 좀 되는데 시드머니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단 말이지. 그 로이어동 아파트를 팔면 되는데 명의가 마누라한테로 넘어가 있으니까 일단 팔자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갭 투자하면 큰 차익을 본다니까.
당신 답답하게 와 그러노? 이 집은 내 명의다.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다시 시작인가요? 아니 집은 그 부부의 공동재산이지. 그리고 저번에 이혼하면서 명의만 살짝 바꾼 거잖아. 내가 분할받은 재산은 다 내 거지. 당신 재결합하러 왔을 때 뭐라 했노? 내 재산은 안 건드린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뭐 공주처럼 대해준다더만. 아니 옛날이랑 똑같이 할 거면 뭐하러 재결합하자 했는데? 공주다워야 공주 대접을 하지. 됐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쓰는 게 아니란데. 내가 잘못이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이혼 전제 조정 신청을 했지만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소송이네. 이제 진짜 당신하고는 끝이다. 나도 바라던 바다. 재산 분할 다시 할 거니까 그래 알아라. 다 끝난 재산 분할을 왜 하는데? 그래,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네, 이혼을 했는데 재결합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조금 설득을 위해서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네. 요게 또다시 이혼을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음.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좀 골치 아파지네요. 자, 그러게요. 궁금한데 지금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줬던 그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최성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확실히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정리가 가능할지 혹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그 방법에서 재산 분할 외에도 원상 회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부부 공동체가 유지된 기간이 매우 짧다면 재산을 나눌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재산을 증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게 된 쪽의 기여도가 극히 낮게 책정되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그런 경우 원상 회복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대법원 역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상 회복의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원상 회복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근데 말이죠. 이게 원상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법률 효과가 큰 것 같은데 네. 법률 혼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부부 공동체 형성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혹은 부부 공동체 기간이 조금 있더라도 그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재산 분할의 방법이 아니라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재산이 일방으로부터 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원으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제외한 부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법률론 혹은 사실혼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법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 사건을 보면 일단 결혼을 했다가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를 상대로 소위 1차 이혼 소송을 해서 지금 이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차 이혼, 2차 이혼 이게 무슨 왕자의 난도 아니고 그리고 김영진 씨가 다시 전미라 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 일부를 증여의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네네. 이게 각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렇죠. 이혼 이후에 다시 또 혼인 신고를 하면서 6개월 만에 또 별거를 하게 됐어요. 일단은 뭐 재혼 기간만 고려를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만 따진다면 분명 대법원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특이점은 소위 1차 이혼 소송이 존재하였고 네. 해당 소송 결과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김영진 씨가 전미라 씨에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재혼을 요청할 때 1차 이혼 소송에서 판결받은 재산 분할금의 효력을 재혼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한 점, 김영진 씨의 설득으로 재혼을 결심한 전미라 씨가 김영진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1차 이혼 소송의 결과를 마무리하였다는 점 등의 징표를 고려할 때 네. 법원은 이 사례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고려해서 원상회복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혼인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상회복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재혼하고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거든요. 2차 이혼 소송이 또 1년 이상 또 기간을 끌었어요. 네네. 그럼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 지금 혼인 기간을 산정을 할 때 별거 시점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소송이 1년 끌었으니까 그 끝나는 시점을 잡아야 됩니까? 혼인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별거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 부부라던가 소위 기러기 아빠 혹은 엄마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직장, 자녀 교육 혹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부부 공동체가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체로서 부부가 지는 의무로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의무를 지지 않을 때 부부 공동체가 없는 형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흔히 별거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는 모습이 많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특정된다면 해당 일을 기점으로 부부 공동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혼인 시부터 별거 시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살자라고 하면서 별거 시작일까지가 이제 혼인 기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재산 분할할 때 혼인 기간 외에도 고려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고려되나요? 해당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즉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했는지 아니면 공동생활과는 별개로 상속 혹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투기 재산인지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 해당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느냐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데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속과 같이 공동의 노력이 아니라 신분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재산의 형성 과정과는 별개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지 등 재산과 관련된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시죠. 예, 이혼의 모습에는 혼인을 하는 커플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단순히 남녀가 교제하였다가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법원 역시 대원칙 아래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쌍방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고민하기에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혼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 이룩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